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자, 김석환 대리 오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해 종합 3,400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 1%가량 오르는데요. 또, 거래는 조금 한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자, 먼저 시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0.7%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장 중반에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오면서 13차 오중전회가 오늘 폐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면서 재차 장 초반의 상승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한 일주일 가까이 거의 답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13차 오중전회가 오늘 폐막될 예정입니다. 폐막된 이후에 관례적으로 대부분 저녁쯤에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13차 오중전회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금리 자유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발전과 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이나 증권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도 동태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가속화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1차, 2차 산업의 비중에서 3차 산업의 비중으로 빠르게 건너가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에 따라서 예전 10년 전 같은 경우는 10%의 GDP 성장률을 고수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GDP 1%당 일자리 창출률이 대부분 70에서 한 8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3차 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GDP 1%당 일자리 창출률이 지난 10년 전보다는 배 이상인 약 150만 개에서 160만 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양적 성장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보다는 향후에는 질적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지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약간 답보의 상태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역시 지난 7, 8월 달에 국가급 프로젝트로 인해서 대부분의 증권이나 은행, 양로기금과 같은 자금들이 대거 투입이 됐었던 3,5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전략을 세우실 때는 역시 3,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양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주로 오르고 내렸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업종은 항공 우주 관련한 섹터가 현재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가 1.2% 그리고 환경 보호가 1.2%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은 인터넷 마이너스 1.3% 그리고 항공 마이너스 0.9% 소프트웨어 관련한 업종들이 현재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예상보다 좀 좋았다죠? 네, 알리바바의 시장 예상치가 실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알리바바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시중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정체되고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한 업체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알리바바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 중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온라인 매출 비중과 모바일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 전체 매출액의 62%나 되는 부분이 모바일 쪽에서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모바일을 통한 쇼핑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모바일 결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월 11일 특히 중국 내에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약 10조 원 정도의 하나 규모로 약 1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11월 11일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석유와 천연가스 체제 개혁 총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플로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 발괴이나 공무원 쪽에서 이와 관련한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정 과정을 거쳐서 일단 올 연말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석유 화학 업종 내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관련 부분에서 주요 단계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화하는 개혁 조치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상해 대중공 공공사업 관련한 기업 그리고 심천가스 관련한 기업들이 현재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석유 또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실제 이 종목들은 현재 후광통 대상 거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일단 공개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국제 위안화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저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까? 네, 실제 그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기축통화 비중 중에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2013년 말 기준으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국제 위안화 지수를 봤을 때 최초로 300포인트를 넘어선 321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점유율이 2013년 기준으로 약 2%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난 8월 기준으로 2.8% 수준까지 크게 신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 흐름이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약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컨셉으로 움직임도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오늘 대리님 가져오신 투자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지난 9월 달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파33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월 이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이 없었던 시점이었고 10월 초순경에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영파33이라고 하는 기업은 시작은 의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한 기업을 정관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사업 분야가 좀 더 향후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현재 영파33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물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 1위를 달리고 있고 글로벌 3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음극재 관련해서는 중국 내 2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형적인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까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대략 60에서 70만 대 수준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향후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파33의 현재 주가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기와 중기의 하락 트렌드가 돌파가 되고 그런 시점이 바로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25위안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월로 넘어오면서 25위안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실제로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었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현재도 매수가 가능한 영역군에 들어와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주가가 향후에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림목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눌림목에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략 32위안 정도,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8에서 42위안 정도까지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25위안 정도가 계속해서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뀐 순간이기 때문에 실제 향후에 25위안 미만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타33의 향후 실적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면 현재 보시다시피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실적 성장세가 탄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률 추이도 올 3분기 대략 10% 수준에서 내년 1분기 기준으로 25% 수준까지 성장하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향후에 추가적인 이익 개선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영파33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시더라도 PBR 기준으로 현재 2.5배 정도, 그리고 PER 기준으로 13.7배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내 성장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파33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마감 앞두고 다시 3,400선에서 좀 이제 등락이 있습니다. 0.7%. 앞서도 저희가 이제 점검해드린 대로 이제 거래가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마감 앞두고는 좀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3,5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에서의 투자 전략을 이원화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의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윗부분에 3,500포인트의 저항이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3,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하단 부분에서는 역시 기술적 반등의 구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만약 3,50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 이 3,500포인트가 안착과 지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꾀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비중 확대의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가 3,500 하단에 있느냐 상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번 31일에 리커창 총리가 또 방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현재 아시아 개발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AIIB라든지 그리고 1대1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경제 교육이라든지 민생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 교류가 확대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한 기업들도 역시 하나의 투자군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였습니다.